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재밌는 걸 해보려고 합니다. 2026년 1월 2일, 딱 하루치 뉴스를 가지고 올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지 한번 가늠해보는 거죠. 자, 우리 매일 아침 눈 뜨면 어때요? 수많은 정보가 막 쏟아지잖아요. 정신없는 사건, 사고 소식부터요? 종강역에서 이런 끔찍한 사고가 있었다는 뉴스처럼요. 그리고 이런 뉴스도 있죠. 내 돈이 나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마켓에서 벌써 피해자가 45명이나 된대요. 이렇게 끊임없이 터지는 개별적인 사건들이 우리 정신을 쏙 빼놓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소음들 속에서 이건 좀 다른데? 하는 헤드라인이 눈에 딱 들어옵니다. 바로 세계 정상들의 신년사.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 모든 소음들 속에서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야기는 뭘까요? 지금부터 그 중요한 신호를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선 세계 무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왜냐고요? 결국 바깥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 우리 안의 문제에 정말 큰 영향을 주거든요. 1월 2일자 뉴스에서 한국 언론이 정말 집중적으로 다룬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주요국 정상들이 내놓은 신년사. 이게 사실상 2026년 한 해의 국제 정세 분위기를 딱 정해주는 첫 신호탄 같은 거니까요. 트럼프 대통령 역시나 좀 남달랐습니다. 거창한 공식 신년사? 그런 거 없었고요. 그냥 플로리다 자기 리조트에서 파티를 즐기다가 기자들한테 한마디 툭! 세계 평화. 아, 미국 우선주의는 계속 되겠구나 하는 아주 강력한 신호였죠. 그런데 트럼프와는 정말 정반대였어요. 시진핑 주석은 아주 직접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메시지를 던졌죠. 조국 통일은 역사적 필연이다. 특히 대만을 겨냥한 이 발언과 동시에 대만을 아예 포위해버리는 대규모 군사훈련까지 벌이면서 말과 행동을 일치시켰습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지금 한국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한쪽은 거래와 힘으로 밀어붙이고 다른 한쪽은 우리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면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고요. 이 사이에서 우리는 길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이런 긴장감이 비단 미국과 중국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러시아는 전쟁을 끝낼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고 우크라이나는 절대 항복은 없다고 하죠. 이웃나라 일본은 어떻습니까? 대만 문제에 우리가 개입할 수도 있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걸 지지하는 여론이 무려 70%가 넘는데요. 이 모든 게 한국을 둘러싼 불안정한 국제 환경 그 자체입니다. 자, 이런 외부 압박이 그럼 국내 문제랑은 어떻게 연결될까요? 이제 시선을 안으로 돌려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 바로 이 거대한 반도체 공장을 둘러싼 싸움으로 가보겠습니다. 계획은 정말 거창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단지를 서울 바로 옆 용인에 짓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잠깐만, 이거 물리적으로 가능한 건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터져 나왔습니다. 문제가 뭐냐? 바로 전기입니다. 이 공장들 다 돌리려면 전기가 15기가와트나 필요하대요. 15기가와트.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냥 원자력 발전소 15개를 통째로 새로 짓는 것과 같은 양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 그래프가 지금 상황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필요한 전력은 이만큼인데 지금 동해안에서부터 열심히 끌어오고 있는 새 송전망으로 공급할 수 있는 양은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턱없이 부족하죠. 근데 이 모든 논쟁의 핵심에 사실 이 남방 한계선이라는 좀 생소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국내 최고의 엘리트 엔지니어들이 여기 밑으로는 내려가서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보이지 않는 선 같은 거예요. 현재는 대략 수원 근처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인프라 대란을 알면서도 최고의 인재를 잡으려면 울며 겨자 먹기로 서울 근처에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공장 위치 싸움이 아닌 거예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그릴 거냐에 대한 두 가지 비전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겁니다. 모든 걸 수도권에 집중시킬 거냐, 아니면 이제라도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킬 거냐, 바로 이 싸움인 거죠. 자, 이제 점들을 한번 이어봅시다.
반도체 칩, 전력선, 이런 물리적인 논쟁이 대체 뭐랑 연결될까요? 이건 훨씬 더 큰 국가적인 야망과 맞닿아 있습니다. 전체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1단계, 용인에 어마어마한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 이건 하드웨어, 즉 기반이죠. 2단계, 기업 청수들이 일제히 2026년은 AI의 해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게 바로 야망이고요. 그리고 3단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뉴스 요약 서비스처럼 AI가 이미 우리 삶의 일부가 되는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건 그냥 막연한 기대 같은 게 아닙니다. 증권사 CEO들 신년사를 보세요. 생산적 금융, 그리고 AI, 한국 경제와 금융을 이끄는 사람들이 올해의 공식 전략으로 못 박은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딱 하루치 뉴스를 샅샅이 뒤져봤는데 그래서 우리가 뭘 알게 된 걸까요? 이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이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발견한 명확한 신호들이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2026년의 한국, 세 가지의 신호가 보입니다. 첫째,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불안감. 둘째, 수도권이냐 지방이냐, 끝이 보이지 않는 내부 갈등. 그리고 마지막 셋째, 우리의 미래는 오직 기술에 달려 있다는 거대한 베팅. 이게 바로 2026년의 시작점에서 우리가 본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본 건 딱 하루였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364일 동안 이 이야기들은 또 어떻게 펼쳐질까요? 어쩌면 매일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이런 진짜 신호를 스스로 찾아내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과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